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방법. 학생이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2008년 미국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들이 저소득층 거주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실험을 한 바 있습니다.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 비율이 높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이 경제학자들은 공부를 하면 돈을 준다는 특이한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인센티브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부추기는 자극을 뜻합니다. 인센티브는 부정적 인센티브와 긍정적 인센티브로 나뉩니다. 처벌, 벌금으로 행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은 부정적 인센티브, 상금, 성과금 같은 것으로 특정 행동을 멈추게 하거나 옳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을 긍정적 인센티브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보통 인센티브라고 하면 회사에서 직원에게 주는 성과금을 의미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들이 실험 대상 학교의 이사회에 참석해서 공부를 하면 돈을 준다는 방안을 얘기했을 때 이사회의 위원들은 이에 대해 매우 경멸적인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이사회 위원들은 학생은 공부를 위해 공부해야 한다는 아주 당연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회의에서 인간의 내적 동기가 돈과 같은 외적 인센티브에 밀린다는 연구가 언급되면서 실험을 한번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자들의 이러한 제안은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인간 행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욕구를 억제했다가 만족을 얻는 것보다 즉각적인 보상을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가 아닌 미래에 얻게 될 보상에 대해선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한 까닭에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고 오늘 많이 먹으면서 운동은 내일로 미룹니다. 공부에 대한 보상은 졸업 이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어집니다. 따라서 고등학생이 몇 년 후의 보상을 위해 학업에 열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 실행에 앞서 3가지 방침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다소 이른 시점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즉각적인 보상을 바라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한 학기나 한 학년이 끝난 후에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른 시점에 보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권의 활용입니다. 복권의 당첨 확률은 낮지만 사람들은 당첨 확률이 실제보다 더 높다는 착각을 하면서 복권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활용해 학생들이 프로젝트에 열심히 참여하면 자신도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돈을 지급해 인센티브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실험은 400명을 대상으로 8개월간 진행했습니다. 무단 결석을 하지 않고 정학을 당하지 않고 모든 수업에서 시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에게 매달 $50를 지급했습니다. 현재 한국 돈으로 7만 원 정도의 액수입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학생들에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매달 말에는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료로 피자를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기준을 충족한 10명을 추첨해 현금 $500를 지급했고 이에 더해 TV와 냉장고가 설치된 리무진을 타고 집에 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월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연구진이 공부 방법을 제시했고 한 명 한 명 전화 통화를 해서 학교 생활을 점검했습니다. 애초에 연구진은 즉각적인 보상을 바라는 10대들에게는 한 달 단위로 보상을 하는 것이 효과를 내기엔 무리한 것이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낙제할 위기에 처해 있던 학생의 성취도가 40%가량 상승했습니다. 더 고무적인 것은 이 학생들은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인센티브를 받지 않은 다른 동급생보다 성취도가 여전히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40여 명이 이 프로그램 덕택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파악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성취도는 학생보다 학생의 부모에게 보상했을 때 약간 더 상승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실험 외에도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실험, 시험 직전 학생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실험 등 다양한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들을 진행한 후 연구진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은 즉각적인 보상에 더 쉽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학생이나 교사 모두 줬다가 빼앗는 손실 프레이밍을 적용할 때 인센티브의 효과가 큽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진득하게 목표를 향해 가는 능력은 부모가 참여할 시 더 향상됩니다. 암울한 결론도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인센티브로 변화시키기가 비교적 힘듭니다.
고등학생은 부모가 강제해도 잘 먹히지 않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등학생은 이미 기초 능력을 습득할 시기를 지난 상태여서 인센티브가 효과를 내기 쉽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닐 때 기초를 다지지 못하면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는 인센티브의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가 낮다는 뜻입니다. 인센티브로 학생들의 학업에 개입하려면 좀 더 나이가 어릴 때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센티브는 역효과를 내거나 기대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너무 작은 인센티브는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에 부족하고 너무 큰 인센티브는 그 다음에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부 자체에 대한 흥미보다 물질적 인센티브에 대한 흥미가 커지게 되면 인센티브를 중단했을 경우 아이가 공부를 중단하리라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학생이 성취를 해가면서 공부하는 재미를 알게 되고 공부의 습관을 들일 때까지, 그리고 공부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끈기 있게 공부를 하려는 능력이 개발될 때까지 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인센티브가 학생의 일생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